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수골 창신동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종로구 창신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양도성 백악산을 이어지는 바로 이 한양도성이 흥인지문 동대문을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동쪽 지역이 되겠고요. 자, 청량리로 가는 지금 왕산로 따라가면서 지하철 1호선과 지하철 6호선이 만나는 창신역에서 이 지복로 사이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지금의 창신동이 되겠고요. 옛 이름으로 홍수골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은 이 동네에 이 붉은 열매를 맺히는 복숭아라든지 앵두나무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동네가 그만큼 이런 과수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풍광 좋은 동네였다는 의미로 홍수골, 홍수동 이런 명칭이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창신동이라는 명칭은 1914년에 일제강점기에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 동대문 동쪽 지역, 이 한성부 동부 지역에 7개 방이 있었는데 그 7개 방 중에 하나인 창선방과 숭신방에서 바로 창자와 신자가 합해져서 오늘날의 창신동이라는 동명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 만들어진 명칭으로 바로 이 창신동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또 아울러 여러분들 이 숭신방과 인청방에서 앞글자를 따서 바로 이 숭인동이라는 명칭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을 거점으로 해서 이 청계천이 끼고 있는 바로 그 북쪽 지역의 창신동과 숭인동이라는 명칭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인지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 북쪽 지역에 지금은 이 아파트와 집들이, 개인주택들이 그득 산 정상까지 차지되고 있는 곳, 그래서 흔히 이렇게 산동네로 상징되게 되는 산자락 사이에 들어서 있는 동네가 바로 창신동이 되겠고요. 자, 이 사진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 동대문인 흥인지문에 올라서서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지금 청량리 쪽으로 가는 전찻길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너머에 집들이 들어서 있는 뒤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숲이 우거져 있는 동네가 바로 창신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뒤편으로도 이렇게 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창신동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 흥인지문 위쪽으로 이 낙산 한양 도성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곳곳에 이렇게 숲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풍광들을 통해서 예로부터 이 홍수골 창신동은 이렇게 숲이 우거져서 최고의 별장터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곳이 이 창신동의 옛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산과 더불어 이 복자천이라고 하는 이런 배산 임수의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곳이 창신동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재건축이 돼서 롯데 캐슬이 들어서 있는 이 주변 지역이 일찍이 박용효의 세거지였었던, 철종의 부마였었던 박용효의 세거지가 되었었던 곳이 이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곳 상춘원의 옛 모습이 되겠고, 그 뒤에 그걸 계승했었던 손병희의 별장터였었던 상춘원 터가 있었던 곳 또한 이 창신동, 숭인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던 이곳이 지금 왼편 지도와 오른편 지도에서의 가장 큰 차이를 보게 되면 이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한 이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집들이 아주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창신동의 이런 고관대작에 혹은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별장터였었던 동네가 바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서민들의 집터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어서 많은 이런 정말 임시 가옥들이, 이 토막집이라고 불렸던 이런 가옥들이 가득 개발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절개지의 화강암을 드러낸 이런 지역의 비탈에도 가득 집들이 들어서게 되는, 그래서 창신동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높은 절개지 위에까지 집들이 가득 들어탄 동네로 이렇게 인식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그런 터들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전히 주거지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되었고, 그런 창신동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특히 개량 한옥들이 들어서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은 정세권이 운영했었던 건양사가 이 창신동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대저택이 있던 동네를 이렇게 잘라서 분할해서 이런 식으로 같은 모습의 이런 개량 한옥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일부 흔적들을 지금도 창신동 지역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개량 한옥의 대량 집장사집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오늘날의 창신동으로, 현재는 행정동으로 이게 분동이 되어서 창신 1동, 2동, 3동으로 이렇게 분동이 되게 될 정도로 많은 거주 인구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창신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신동의 또 하나의 옛 이름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당현동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하철 4호선 종점에도 당고개역이 있는데, 바로 이 당고개라는 것은 굿땅이 있는 고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만큼 산신령이 영험해서 이곳에서 구술하게 되면 큰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해서 많은 이런 굿땅들이 모이는 동네라고 해서 당고개, 그것이 한자화 됐을 때 당연이 되고, 그래서 당현동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뒤에는 점집들이 많아지면서 소위 점성촌도 이렇게 모여지게 되었었던 곳이 이 창신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날은 그 지역에 당고개 공원이라는 게 들어서게 되었는데, 1920년대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석재를 이곳에서 채석을 하게 되면서 이 창신동의 영험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라고들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많은 당집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절개지 위에 집들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창신동을 얘기할 때 흔히 법고 창신의 동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동네, 즉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동네라고 해서 이 창신동이라고도 또 불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집집마다 이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봉제 공장들이 가득 들어서게 됐고, 이것이 하나의 분업이 되어서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융합적인 이런 새로운을 창조해내는 동네가 또한 오늘날의 창신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창신동 봉제거리 박물관도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이음피움이라고 하는 봉제 역사관도 이 창신동에 들어서게 된 것 또한 바로 이러한 봉제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또한 창신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분 산지를 따라서 곳곳에 집이 들어서고 그곳에서 새로움을 창조해내고 있는 공안 창신동 지역은 마치 네팔의 카트만두와 같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계곡에 만들어진 이 카트만두를 와 비슷해서 네팔의 많은 근로자들이 오늘날 이곳에 네팔 타운을 형성하게 된 것 또한 창신동이 갖는 하나의 이런 형태,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창신동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